안녕하세요.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초봄, 그러니까 겨울에 가까운 초봄에 이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벌써 봄, 여름, 가을 3개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백신이 안 나와서 예측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2.5 방역이 있었는데 그 2.5 방역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역이거든요. 지금 다시 2단계로 내려가긴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2.5 방역을 일단 건강하게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또 마음의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조사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심리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리서치가 코로나19 관련한 정기조사를 굉장히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에 2번씩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둘째 주, 넷째 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최근에 그 8월 말 조사 결과의 내용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국내 확산이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이 2월에는 46% 정도였는데 지난 8월 말 조사 결과를 보면 90%에 달했어요. 이 한국리서치는 이제 전국민 1000명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잘 하고 있느냐, 이것도 78%였는데 이게 이제 2.5 방역을 거치면서 그 긍정평가 조금 낮아졌어요. 68%였는데 어쨌든 10명 중 7명 정도는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염될 확률에 대해서도 2월에는 한 8% 정도 됐는데 2.5 방역 거치면서 23%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내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국가경제 부분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76%. 그 다음에 내 가정경제에는 4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국가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절반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여론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랑 그 알바콜이 지난 4월, 6월 그리고 8월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일단은 코로나 우울에 걸린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주관적인 그 심리평가 같아요. 그래서 실제 걸리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물은 것인데, 이 코로나 블루와 관련해서 이제 10점부터 100점까지를 주고 내가 그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거를 했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우울감 수치는 49.1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활방역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 4월에서 6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간 중에는 53.3. 그 다음에 2.5단계 방역 직후 이제 8월 말에 조사한 걸 보면 67.2점으로 사실 이 2.5 방역 단계가 우리가 지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방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우울감도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냐 그랬더니 6월에 89.6, 그 다음에 또 이번 달 8월 달에는 90.4. 그래서 10명 중 8, 9명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의 우울감도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그 지난 7, 8월에 10대에서 80대까지 성인, 남녀, 시민 3,983명, 총 4,000여 명을 그 IBM의 인공지능이 결합된 챗봇 시스템을 통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여기를 보면 이 결과를 봐도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이후에 나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땠느냐, 그러니까 뭐 나빠지
나빠졌다라는 응답이 40%, 그냥 이전과 이후 비슷하다라는 게 60%.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았어요. 60%이긴 하지만 나빠졌다라는 응답도 40%여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고려대 KU 마음건강연구소에서도 최기홍 심리학과 교수께서 이 주도하는 추적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추적조사가 5월, 7월, 9월 동일 집단에 대해서 계속 2달 간격으로 동일한 그 지수 평가 문항을 계속 물어봐서 이 변화가 어땠는지 살펴보는 게 추적조사예요. 그래서 이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환 교수팀과 함께 만든 한국형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 평가도구 질문지를 이용을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9월에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에는 우울감, 그러니까 가벼운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과 관련해서는 5월에 33.9%, 7월에 32.3%, 9월에는 38.4%가 나타났어요. 그 전문가 이상 상담이 권장되는, 진행하셔야 되나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되는 중증도 이상 우울 증상을 경험한 사람도 5월에 24.3%, 7월에 22.3%, 9월에 29.5%로 이게 굉장히 9월을 기점, 8월을 기점으로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조사 결과, 이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층에서 더 그 우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요소로 여성이 더 그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의 평균 불안 점수는 5월, 7월에는 9.0 이하였지만 9월 들어서 10.17점으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불안지수, 우울지수, 거기다 이제 플러스 그 외부인과의 어떤 그 대인 관계라든지 교육 활동이라든지 식사, 운동, 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활력 지수가 있는데 그 활력 지수도 남성에 비해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문항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충분히 신체적으로 활동했느냐 문항에 대해서 여성의 45.6%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같은 질문에 남성은 32.6%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보냈는지와 관련해서 여성의 절반 52.5%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좀 여러 가지 활력 지수도 좀 남성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지난 16일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성평등 노동으로라는 주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고 여성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응답자의 56.3%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돌봄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동 시간이 늘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늘었다는 응답이 17.2%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요. 6시간 이상 늘었다는 여성도 13.8%가 돼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그 집에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의 돌봄 노동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도 거의 6시간까지 늘어난 사람도 그런 비율도 높았기 때문에 이 돌봄 부담 때문에 이 여성들의 우울감이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돌봄 부담 때문에 노동 중단 위기에 빠진 여성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돌봄 위기가 계속될 경우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은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서 코로나19가 그 여성들이 그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들을 좀 뺏는, 그리고 돌봄 노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그 20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이것도 상당히 이제 심리적 주관적인 요인인데요. 70.9%가 느낀다고 응답을 했어요. 지난 7월에 조사를 했는데 20대 성인 남녀 4,450명 대상으로 그 코로나 블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알바몬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70.9%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그 병에 걸렸다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이게 가장 많았어요. 복수 응답으로 57%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로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35.5%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후순위는 여행이나 취미활동 제한에 따른 우울감 31.7%,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25.5%, 코로나 감염 불안감 등 건강에 대한 염려 15.7%. 이게 지금 요새 상상 코로나라고 그래서 콧물이 조금 나오거나 기침이 조금 나와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 진단을 좀 막 너무 과도하게 음성이 나와도 이거 양성 아닌데 음성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 코로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감염 불안감도 굉장히 높은 그 우울감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친구 지인 모임 금지에 따른 우울감도 있어요.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운동 부족으로 인한 운동 부족과 폭식에 따른 체중 증가, 이것도 6.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대의 경우도 일단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굉장히 10명 중 7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방역 2.5 단계를 거치면서 우울감이 굉장히 상승한 것으로 여러 조사 결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아직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원 헬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하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나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니까 좀 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나만의 어떤 그 팁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택근무라든지 또 학교가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그 공공기관들, 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깨지고 가장 첫 번째로 깨지는 게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 저녁 취침 시간이 완전히 좀 지금 리듬이 깨져 있는 상태여서 다시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적인 식사 습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밀키트라고 그래서 간편 조리식보다는 그 내가 직접 해먹는 그런 음식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밀키트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그 영양 균형의 그 공급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비타민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먹는 그런 식습관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공급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이라든지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먹어서 뭔가 이 몸 안에 체내에 엔돌핀을 돌게 하는 그런 식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정해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30분이든 20분이든 가벼운 운동 시간을 반드시 내 일상생활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친구들, 또 이웃들과 친지들과 전화 소통을 자주, 안부를 묻는 전화를 자주자주 하는 것도 정신건강을 복원시키고 뭔가 이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방역체계 2.5를 거치면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그 번아웃 증후군이 무기력감을 상승시키고 그것이 우울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상황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침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커다란 변화 안에서 또 새로운 그 기회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소통과 이런 것들이 단전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더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선물의 시간이라고도 또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지금 이 시간들, 흘러가고 있는 이 단절의 시간들을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시고 생활계획표를 한번 다시 짜보세요. 그래서 아침 기상시간, 저녁 취침시간을 일단 지키고 먹는 거, 식단의 어떤 균형감 있는 식단을 다시 한번 짜보시고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시간을 오전, 오후 시간, 스트레칭 또는 줄넘기 또는 그 가벼운 걷기, 산책 이런 게 굉장히 몸에 그 활력을 복원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세 가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화,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나 카톡을 보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그래서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한번 이런 그 서로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이런 거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국민일보가 그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지금 시리즈, 굉장히 좋은 시리즈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통계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연재 보도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아빠의 시간, 아빠의 변화, 그 다음에 그 20대 여성들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영업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까지는 보도가 됐어요. 저도 이 자료를 잘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시고 새로운 활력과 원기 보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윤영 TV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구독자님들 찾아뵐게요.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